자,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김진양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와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면에 뉴욕 증시는 지금까지의 낙폭이 과하다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이 에너지주가 힘을 내면서 장 후반 들어서 강보합권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다소 엇갈린 양상이었습니다. 마감가와 함께 지수 흐름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00% 전날과 종가 비슷하게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가 0.15%의 반등, S&P 500 지수가 0.10% 상승에 나섰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개파락 출발하면서 저점을 강하게 낮추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이 어제 장중에 들렸었죠. 이 어제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 위안 환율을 또다시 상승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 절하가 연내 또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과 함께 우려감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지표 이어서 나왔는데요. 지표 다소 부진했습니다. 졸트 일자리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중국 우려와 더불어서 지표 부진이 다소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고용 지표를 봤을 때는 금리 인상 지연은 없을 것이다. 현재 고용 회복세는 견조하다라는 평가도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엇갈린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동안의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이 형성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영역대에 도달했다는 전망과 함께 저점을 딛고 올라서기 시작했는데요. 또 이 구간대에서 지수에 힘을 불어 넣어줬던 건 바로 유가와 함께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유가 반등과 함께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강하게 올라섰고요. 이와 함께 애플을 포함한 기술주도 힘을 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17,402포인트 선 다우지수 전날 종가와 비슷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 이어지면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장 후반 들어서 강보합권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이날 대형주 내에서 강했던 건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유가 반등과 함께 매수세 유입되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0.10% 장 후반 들어 막판 상승에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86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이날 0.7%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줬고요. 애플 필두로 기술주가 또 매수세 상승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15%의 상승, 5,044포인트 선 지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지수가 타 글로벌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강보합권 그리고 상승에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양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뉴욕 증시의 움직임을 견인했던 주요 소식들 외신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이틀 연속 큰 폭의 평가 절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중국이 환율 전쟁에 동참했다. 혹은 경기 부양을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라는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연준에서도 코멘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CNBC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젯밤이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가진 것인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약하다고 판단해서 환율을 조정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의 환율 정책 변화를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인데요. 앞서 미국 재무부가 성명을 통해서 아직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다만 윌리엄 총재는 위안화 약세로 달러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은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윌리엄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 불균형에 주목하면서요, 여전히 고용주와 실업자 간의 기술적인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며 통화 정책으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노동시장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불일치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우려가 다소 누그러든다면요, 시장의 시선은 다시금 금리 인상으로 향하겠는데요. 고용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 더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2일 마켓워치는 노동부가 집계한 6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 개수가 525만 개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에 5월 달에 536만 개에서 약 10만 개가량 줄어든 것인데요. 같은 기간 신규 취업자 수가 506만 명에서 518만 명으로 증가한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직장을 잡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둔 그 사직률은 1.9%로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의 모습은요, 지난달 발표됐던 노동부의 고용지표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란슈앤 퍼드스 판테온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신규 일자리 개수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는 면에서는 고무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분기의 전체 증가율은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4%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노동 수요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 통해 본 해외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좀 어땠는지 주요 종목 소식들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김진양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별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17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12개 종목이 내렸습니다. 1개 종목은 보합권에 그쳤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인텔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술주가 흐름 좋았었고요. 에너지 섹터, 엑소모빌과 쉐보론 텍사코가 상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캐터필러도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반면에 금융주가 부진한 양상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텔이 이날 가장 힘이 좋았습니다. 1.67%로 가장 다우지수 내에서 큰 폭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었고요. 에너지 섹터 재차 강조됩니다. 엑소모빌과 쉐보론 텍사코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캐터필러가 그동안 크게 밀렸었는데요. 이날 1% 넘는 반등으로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요. 금융주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가 1% 넘게 밀렸고요. 골드만삭스 그룹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금융주가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이날 에너지 섹터의 강한 반등, 이와 더불어서 금융주가 큰 폭으로 내리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업종별 등락이 뚜렷한 모습이었었고요. 에너지주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재차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 바로 어두운 투자 심리 속에서 간밤에 반등한 바로 에너지주 확인해 보시겠는데요. 이날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이 호재로 반영되면서 이 유가 반등과 함께 기술적으로 그동안 크게 밀렸던 에너지 섹터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는 앞서 보셨던 엑소모빌과 쉐보론 텍사코가 1% 넘게 올랐고요. 그 밖에 대형주 내에서는 QEP 리소시스가 1% 이상의 강세,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가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보겠는데요. 이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3년 내 최악의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5% 넘게 밀리면서 장 초반에 52주 최저가 부근인 72달러 선에서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크게 밀린 주가로 인해서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장중 저점에서 크게 회복하지 못한 채 7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메이시스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흐름 좋지가 못했습니다. 또 반면에는 장 마감 후에 발표한 시스코 시스템즈 호실적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밖에 특징주 외신통에 들어보도록 하죠. 김진양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 종목들 외신통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입니다. 2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외신통에서 확인합니다. 네, 현재 시간으로 어제입니다. 알리바바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3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33억 9천만 달러를 밑돈 건데요. 분기별 성적으로는 3년 내 가장 최악의 실적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5% 증가한 15억 달러로 3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소식은요. 알리바바의 전체 매출 가운데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는 것인데요. 이는 알리바바가 모바일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알리바바는 이날 장중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알리바바는 앞으로 2년간 진행될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그간의 주가 하락으로 주식 보상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가치 절하분을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이날 알리바바의 주가는 전날보다 6% 가까이 하락한 73.3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기업 공개 당시보다는 10% 높은 수준에서 주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기록했던 120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네, 미국의 실적 시즌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소비주들의 실적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메이시스가 예상보다 부진한 경영 성적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 외신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2일 블룸버그 비즈니스는 메이시스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이 64센트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상치였던 76센트를 하회한 성적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은 2.6% 감소한 6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실적 부진은 미국인들의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메이시스의 핵심 사업이 주춤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메이시스는 향후 전망도 부진하게 전했습니다. 앞서 2개 분기의 부진으로 올해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앞서 2%의 성장을 예상했지만 이날에는 1%대로 매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영향에 메이시스의 주가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메이시스의 주가는 5.1% 급락했는데요. 이는 작년 8월 이후 일간 기준으로는 최대 낙폭입니다. 지금까지 외신으로 통해본 종목 뉴스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외신 소식까지 모두 다 좀 챙겨봤고요. 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상당히 들썩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주요국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위안화의 평가 절하 소식이 또다시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중국 판매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자원과 명품 소비재, 그리고 자동차 종목에서 낙폭이 거셌습니다. 주요국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영국 푸츠백 지수가 1% 넘는 하락을 보였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추가적으로 3.27%, 이 위안화 영향에 이틀 동안 5% 넘게 밀렸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3%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제에너지기구의 전 세계 원유 수요 전망 상향 조정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0.5% 오르면서 43달러 30센트를 기록했고요. 금값은 중국 증시 불안 영향에 따라서 안전자산 매수세 유입되면서 온스당 1.4% 올랐습니다. 곡물 가격 이날 부진했는데요. 옥수수 가격이 5% 낙폭을 기록하면서 3달러 68센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장에서 소폭 오르면서 0.6%의 반등을 이뤄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0.8% 내리면서 증시에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이날 추가적으로 70포인트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또다시 폭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장중에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11원 70전 올랐고요. 1190원을 돌파하면서 3년 8개월 내 최고치를 썼습니다. 하지만 간밤의 달러 흐름은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가 1%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96레벨대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2.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모두 마감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다소 좀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오늘 무더운 낮 날씨가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저녁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오고 이제 내일 이후부터는 차츰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연휴 내내 이제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하니까요. 연휴는 좀 즐겁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